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질질 끌다 거의 7개월 만에 네. 드디어 이제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했어요. 앞서서 노태학 전 대법관, 3월에 나간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판사를 지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판사를 제청을 했습니다. 보통 새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라고 혹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손봉기 선생님은 향판 중에 향판이더라고요. 손봉기 근데 이거 선생님. 아마 저보다 서정학 변호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이력 전체가 그 대구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판사를 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마 이제 크게 이 양쪽 청와대나 조희대 대법원장 다 별로 불만이 없는 그냥 대법관으로 하면 적절할 만한 그런 분이었던 것 보통 이제 같습니다. 뭐 진보 성향이다, 뭐 보수 성향이다 이런 게 또 분석되잖아요. 혹시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조희대의 승리다 이렇게 벌써 조희대 방송을 승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니 뭐 원래 노태학이 1월달 나가고요. 네.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김민기를 계속 추천하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압력연구로 네.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김민기는 이제 우리법연구의 좌파 중에 좌파 판사고 네. 남편이 또 헌재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이에요. 네. 그거 안 된다. 부부를 한 명이 헌재 재판관인데 한 명이 또 대법관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조희대 있겠지. 대법원장이 1월 달인데 네. 이제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음 달에 이제 이영구 나가니 네. 그러면 이게 두 명 하면 한 명은 청와대 뜻에 따라 한 명은 이제 그 대법원장이 네. 뜻에 따라 끝까지 버티다가 두 명을 이번에 추천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조희대가 그 대법원장이 그래도 한 명 손봉기 이분이 아주 이게 법조계 평판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런데 지방의 향판들도 한 분씩 원래 다 들어갔거든요. 네. 저는 이분이 아주 이게 원칙 판사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김성수 이분은 유명한 뭐, 재판 같은 거 보통 한 번씩 있지 않아요? 대구에서 막 계속 계셔갖고. 초임제가 대구고 대법원에 연구 안 하고 계속 대구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대구 법원장까지 대구에 뭐 큰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 그냥 일반 판사다 보고 네. 김성수 이분은 이제 뭐 광주가 고향이고 아마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한 명 한 명 네. 이랬는데 왜 김민석 대표가 뭐 퇴학당하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날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요 그 말이 무슨 과정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장이 제청을 할 때 청와대에 찾아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합의한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서면으로 저 이 사람 할게요 하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주 불쾌했다. 네, 불쾌한 그 기류가 아주 역력했고, 그리고 네. 당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오늘 아침에 그 김민석 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네. 김민석 당 대표가 조희대 지금 뭐 잘라달라고 하는 거냐. 거의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이 서면 제청까지 대통령 패싱하고 그냥 혼자 정해 이 조희대 탄핵해달라는 이야기다. 탄핵 사이고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도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는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당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절차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이렇게 정해서 대통령과 함께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네. 이걸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이 이제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갈등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은 네. 박철원 이게 6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철원 막 이때까지 올라가면은 아니 이거 50 때였나? 박철원이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 할 때가 있는데 대법관 후보자들 면접을 받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과 같은 뭐 후보 추천위원회 이름이 좀 달랐는데 이런 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서열대로 올렸어요, 무조건. 근데 서열대로 올리면은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배려를 소위 말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올려라. 그래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 대통령은 5년이면은 필연적으로 두 개의 정권의 대법원장은 임기가 걸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더 많이 걸치냐.
예를 들면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실제 자기의 임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네. 악연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치인 국회의원 이명박의 정치자금법을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예. 이명박 의원이 날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날 죽인 사람. 날 죽인 사람이 근데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는 거야. 네.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똑같이 대법관 이 임명제청 문제를 가지고 한 보름 동안 약간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사실상 굴복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랑 어쨌든 조율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까 그 서정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노태학이 이제 3월 3일날 퇴임했고 1월달에 그 후보 추천위원 만들었을 때 네. 갈등이 있었어요. 누구를 하느냐를 가지고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네. 대법원하고 이미 청와대하고는 갈등이 그 전에 있었고 이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희대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네. 그러면은 두 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한 명은 청와대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하고 한 명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5개월을 끈 거예요. 나름 작전을 짠 거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건 예. 제 해석인데 조희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한 명만 해서 이거에 소위 말해서 빠꾸 맞으면 안 되니까 예. 둘을 같이 올리면서 우리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관이 5개월이 공석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한 달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요. 2주 정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조희대가 잔머리를 썼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본인이 그냥 하고 그거 반려되면은 만약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자체를 자기가 정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대법관이 비는 사태를 네. 조희대가 만들어 버렸다. 저는 그렇다고 뭐 조희대를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게 조희대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거 진짜 커질 것 같아요. 청와대 쪽에서 아주 불쾌해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청와대랑 전면전을 거의 시도한 거에 다름없습니다. 이게 사실 대법관 임명이 그동안 좀 회색지대 영역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렇게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이 거의 재청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약간 민주적 정당성의 논쟁이 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다른 나라는 의회나 행정부에서 좀 분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컨트롤되도록. 네. 그런 이제 논란이 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전 협의나 대면 협의 이번에 또 했어야 됐다는 그런 걸로 풀었대요. 네. 그래서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노태학 그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잖아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 들어가서 소위 쇼당을 본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이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해야 내가 면이 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된 사례인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제도적 그 회색지대가 있는 거고 네. 이걸 협의로 풀어왔던 건데 이제 그런 관습 같은 게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거의 승부수를 세게 던진 거고 사실 새 지도부가 지금 여당에 선출이 됐는데 또 조희대 탄핵 이 얘기하면 좀 몇 달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분탕 친 느낌도 있습니다. 여당이 오늘-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수를 던졌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진짜 일제히 탄핵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 안 할 여당이? 수 없는 상황이 안할 된 수 것 없는.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꺼내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네. 근데 지금 공은 청와대로 일단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되게 주목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명 제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임명을 하면은 예. 임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동의를 국회에 구해가지고 되는 건데 결국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권자를 존중하는 건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거 아닌데 다시 해와라고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지만은 청와대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면전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대통령은 넘기고 대통령은 넘기고 그럼 해주십시오 그냥 이게 자동 패싱해서 가면은 네. 여기에서 이거 안 돼라고 해서 민주당과 대법원이 싸우는 이 모양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탄핵 얘기 나오고 뭐 탄핵이 가능하겠냐만 이걸로 저는 네. 헌재 가도 탄핵 다시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립각이 되는 거 하나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뭐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해주면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우리 저는 이게 탄핵을 제가 주장해서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한 게 저는 탄핵 사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같이 탄핵하자. 아니 대통령 재판을 왜 근거도 없이 중단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탄핵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희대가 전합의체 거기 그 재판장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그 헌재로 가면 재판이 올 수도 없답니다. 그렇죠. 재판이 전합의체가. 예. 자, 그러면 이게 안 내란 돼요? 소위 계엄 사건이 전부 전합의체가 있죠. 병합돼 있어요. 한덕수하고 이상민 장관. 좀 있으면 이제 박성대, 윤석열 때 오죠. 그러면 대법원의 구속기한은 6개월이에요. 전부 이게 일단 풀어주자 이거야. 다 풀어주자고 우리 윤 대통령 모두 장관들. 그러려고 아니 재판이 중단돼 있으니 6개월밖에 구속 못 하잖아요. 재판이 헌재로 가면 이게 180일이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의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네. 임기 1년도 안 남았어요. 나이가 만 정년이 7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탄핵해 가지고 재판 중단해서 윤 대통령부터 쫙 풀어주놨고 전합의체 하자. 그리고 그 재판 중단도 탄핵사유 여차. 그렇게. 왜 재판 중단? 이것도 한 판단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이 찬성이네, 그러면? 저는 대찬성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왜 중단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질문. 그 대법원장이 없어도 대법관 자체는 전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행정처장이 원래 재판에 안 들어가지만 누구라도 아니면 뭐 1, 2, 3부 중에 누가 그냥 소부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행을? 재판장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고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직무가 그 상태에서 이게 배제하고 하가 나중에 탄핵에서 기각됐을 때 이 재판 절차가 또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정지가 될 때는 기다립니다. 대법원장은 직무 대행 체제가 갈 수 그 있... 권리가 됐을 때인데 이거는 네. 일시 정지가 됐는데 부당한 탄핵이니까 헌재에서 기각되면 복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권리가 되면 다 대행이 하죠. 근데 거리가 안 되면 대행이 없이 정지가 일단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칫하면 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나올 수도 있고. 6개월이죠. 아니, 이것도 와, 이거 근데 되게 아니야. 복잡하네. 아니, 근데 6개월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진 않는데 이제 이거는 뭐 주장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게 방금 얘기했던 내란 사건도 있고 예.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그 무죄 나온 것도 지금 전원합의체에 갔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징역 2년 예. 뭐 이를테면은 뭐 오세훈도 지금 뭐 집행유예 받고 아니 예. 벌금 네. 1,000만 원 받고 뭐 이게 다 이 김건희는 무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원합의체로 갔거든요. 예. 사실은 대법관이 다 차야 돼요. 전원합의체 권위가 있으려면은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겠죠. 네. 어찌됐든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잘 해결을 해서 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탄핵은 오바라고 봐요. 지금 그래요. 이거는 거의 99.9% 기각된다. 탄핵 가면 헌재에서. 희한한 예. 그림이에요. 탄핵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말 대법원이 다 찬다 14명이 다 찬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김용 부원장의 재판이라든지 지금 쌓아놓은 것들 계류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기일 잡아가지고 다 선고해버리면 대법원이 엄청나게 키를 쥐게 되는 셈이죠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당에서는 뭐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거기까지 바로 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더 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고요. 그런 와중에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 조희대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후보를 추천해둔 상태였는데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4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해놨어요. 지금 8월이다, 이 참고로. 그리고 이제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이미 다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4명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아,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놈의 조희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걸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술수를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저기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성 뭐는-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뭐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보도는 좀- 그런 식으로 예.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조희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희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그건 원래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소위 세칭 조금 저기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아, 둘 다 기각 못하게.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아, 그럼-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네, 보내고 그럼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아,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를 놓고 어.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아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 대법원장의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이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예.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희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희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건 부비 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아니 그러면 조희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보이는데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에요. 무섭다고 이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영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 이제 그 마은혁 이제 정계선 조한창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유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음 봤죠 그때. 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필요한데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아,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럼 이제 국회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딱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금 더 악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간 끌지 말고 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 부동의해야 된다고 한참 그러다가 시간 가고 나면은 또 이래저래 로비 받아가지고 스무시 넘어가고 또 그랬거든. 그런 짓 안 해야 돼. 그런 근데 게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다시 거죠. 밟아야죠. 새로운 사람으로 네, 다시 밟아야죠. 제청해야죠. 똑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다시 밟아야죠. 그러면 새로운 지금 추천은 새로 받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건이라든가 뭐 한덕수 건이라든가 그거는 그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없는 공석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 상태에서 할수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있는데 우리 법에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제 그 아하. 전원합의체 요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두 석이 공석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아하.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네.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두 명이 새로 들어오면 네. 그래도 두 명을 배제하고 들어오면은 약간의 시간을 더 그 사람들이 기록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급한 사건이면 기록 검토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가 기록 빨리 보는 거죠. 네. 예, 이틀이면 다 봅니다. 뭐 수십만 페이지도 금방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원합의체는 그냥 진행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희대. 야, 저희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는 거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 정치 행동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은 1월 달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노태하 후임자를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9월 달에 지금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하고 둘이 지가 딱 앉아가지고 영남 한 명, 대구 한 명, 네. 호남 한 명 이래가 지가 뭔데 지가 정치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제청하는 꼴이거든요. 헌법 규정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에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지막 방점이 대통령이 임명한다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법관들, 대법관 빼고 나머지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그렇죠. 나머지 법관은 뭐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대법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청만 절차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지가 하기 싫어 놓으니까 예컨대 이거 뭐 보도에 바에 따르면 김민기라고 가수 아닙니다. 김민기 대법관 네네. 남자 아닙니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 여성 판사인데 김민기 대법관을 후보로 올리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 중에 이름 까먹었다. 남편? 예, 남편하고 같은데 뭐 그걸 남편하고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진보 성향일 것 같아서 뭐 우리 법 연구회라 그러더라 둘 다. 그래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계속 뺐던 거예요 아마 딴 사람 지금 신봉기라는 이제 대구 출신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남편이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와이프가 대법관으로 있으면 이거 이해 충돌이다. 말이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있는 걸 여기로 올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때 속내는 진보 두 사람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명분 만약에 보수 두 사람이라 그러면 어이구 부부니까 딱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보수고 꼴통 둘이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김민기 그거 아닌데 김민기 그 사람 보이 이 남편 잘 맞는 거 같다. 그랬을 거 아니야. 진보 성향의 나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법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민기 또 그러고 양모 판사도 있어요. 여사 판사. 거기를 이순위 해달라 안 되면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봉기라는 사람 하려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주구장창 제청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용구와 관련될 때 요때 같이 올린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올린 것도 문제라고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제청권이잖아요. 그렇죠. 제청권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임명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율을 해야지.
왜 조율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띡 던져놓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뭐 만약 임명 안 하면 반대하는 것처럼 뭐 사법권을 뭐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청권자는요 임명권자와 의견을 교환해서 임명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제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계속 만나서 대면으로 얘기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잖아. 네.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서류 띡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 뭐 헌법적 권한이라고? 아니 제청권자가 임명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행정처에서는 합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청와대가.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청와대가 얘기했다니까요. 그쵸.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청와대가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근데 청와대에서 노한 거잖아. 손보기 안 된다. 그러면 김민기로 해라. 해라. 근데 쥐가 싫다며. 그럼 다른 사람 데리고 와야지. 그렇지. 그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거지. 그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될 거고 7개월 동안 몰라 씨 하지 마. 계속 비판했습니다. 왜 빨리 안 하냐고. 근데 계속 몰라. 얘가 갑자기 그냥 이랬다는 거잖아 지금. 하든 말든 대통령이 알아서 하든 던졌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뭘 협의를 기회를 안 주기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조희대가 구성한 거예요. 거기로 올라왔으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해야 되는 거야. 그 조건을 갖춘 거죠. 그럼 그때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 자르든가. 김민기라는 그 후보가 그걸 통과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4명 중에 아무도 누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추천위원회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추천위원회는 조희대가 구성한 추천위원회란 말이에요. 그거 말부터가 딜레마인 거예요. 그럼 뭐 처음부터 추천위에서 빠졌어야지. 이해충돌의 나발이라 그거 있으면. 우리가 핑계지 사실은. 대법관들이 어쨌든 전원 합의로 올라가면은 대법관들이 우리 생사 여탈을 국민들의 생사 여탈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돼요. 지역도 안배하고 성별도 안배하고 학교도 안배하고. 그런데 우리 대법관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서울대 나온 60대의 경상도 사람이야. 맞아요. 남자. 이거 쫙 깔았어. 아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러면 학력이 떨어지는 서민들 또 뭐 영남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양하게 구성하는 건데 지금도 손봉기가 뭐야? 보니까 영남 출신에 향판으로 계속 그쪽도만 돌았더만. 네. 그러면 정치적 사건이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지 눈에 보이지 않나? 난 보이는데.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라는 건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노했는데도 계속 이거 밀라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서로 던져놓고 이 난리가 날 거 뻔히 예측하면서 했다는 것은 정치적 행동을 했다. 수작을 부린 거예요. 이제 이 수작이라는 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 전원합의체 판결도 빨리 하면서 재판을 수작을 부렸다면 정치행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인사건을 지가 지 맘대로 수작을 한 거예요. 사법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법부 대법원장 중에 누가 이런 수작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법부 대법원장들이 아니면 법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것들은 파동하면 뭐냐면 사표 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조희대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씨라 그러더라고요. 조희대 씨. 이게 법 기술을 떠나가지고 아주 야비한 방법을 쓴 거잖아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지금 대법관에 없으면 소부 구성이 안 되거든. 특히 3부는 지금 대법관 2명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은구하고 노태학 앞으로 그래 되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고약한 게 재판이 지연되잖아요. 그 책임은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상권 분립이라고 난리치면서 그 책임은 정부로 덮어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의 규정 하나하나를 이용한 거예요. 헌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국회에 동의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나오죠. 대법원장도 나오고 국회도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근데 방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방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례자가 어떻게 했냐면 임명권 대통령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도 구하고 협의도 하고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다고요. 이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집권하면
국민의힘에서 뽑았던 보수정당이 뽑았던 대법원장 또 반대의 경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협의해 가지고 임명권자한테 맞춰가서 왔단 말이야. 그 헌법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 거야. 제청해주고. 그런데 조희대가 그 제청 그거 하나 딱 믿고 머리를 굴린 거, 짱구로 굴린 거잖아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짓거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뭐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이는 방법. 뭔가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탄핵은 좀 그래도 위헌 부담이 있지 않나요? 당이나. 지금 탄핵하면 여론인지 120% 빠꾸를 해요. 그쵸. 문제는 빠꾸했을 때 문제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 의회 독재니 뭐 그쵸. 돌아올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랬네. 뭐 이게 이제 조중동하고 이제 보수 언론하고 그러겠지. 야당이 연합해서 공격할 거니까. 뭐 그리고 그런 실제로 한덕수나 이런 거 임명 안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위법한데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거든 이제껏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그래서 탄핵 될지 안 될지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뭐 또 탄핵한다고 난리하면 저기 국민의힘이나 저기서 난리 칠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탄핵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탄핵하자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네.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이 중요하니까 여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아니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자체를 침해하려고 하는 대법원장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임명권자가 아니잖아요. 제청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입장을 바꿔야지. 자기가 뭔데 계속 그걸 주장을 하냐고요. 임명권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청권자가 계속 같은 거 갖다 말이 밀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조희대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뭐 저 너무 인상 좀 피세요. 아니 화가 나죠. 하나가 있어 딱 하나. 어떤 게 있죠? 아 조희대에게 도움될 1도 안 되는 인간이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구성이 됐어요. 네. 약간은 갈등 요인이 많잖아요. 조희대 때문에 그거는 없어졌어. 입을 모아서 조희대 탄핵하거나 조희대 나쁜 짓 했다고 다 입이 모이는 거거든. 지도부도 보면 지금 봤을 때는 그거 하나는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김민석 당대표 조희대식 할 때 뭐 최민희나 뭐 근데 반대편에 그런 친청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른 목소리 내기는 어렵거든. 그쵸. 안 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주제를 던진 거는 뭐 당대표가 하신 거지만 나쁘진 않다. 조희대가 유일하게 긍정적이다. 근데 하는 행동이 참 못돼 빠졌네 이거. 지난 그 파기환송 때부터 조희대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계속돼 왔잖아요. 근데 또 7개월간을 뭉개고 있다가 그 사이에 대통령한테 한 번도 뭔가 요거 그 만날 기회를 달라거나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론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다. 네. 그러니까 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다가 딱 멈춘 게 뭐냐면 이게 사법부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게 작동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희대 벌써 탄핵했어야죠. 그래가 넘어갔는데 여기 싹 숨어 있다가 또 이래 난리를 친 거야. 조용히 있다가. 제가 봐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보면 돼요. 사법부 수장이잖아. 이게 못할 걸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기회를 놔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협의를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 해. 이거 안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청와대로 갈 때는 협의 다 끝난 상태에서 들고 가서 아유 대통령님 뭐 괜찮습니까? 뭐 건강을 하시죠. 아유 그 사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관례라. 다 밑에 해놓고 나서 근데 그 미치거리를 안 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 씨 헛소리.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하고 둘이 만나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 참모 조직인 민정수석 그리고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야. 법원 행정처. 그 둘이가 만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화를 하든지 문자 메시지 교환하든지 김민기 오케이 노, 양 오케이 노 뭐 할 거 아니야. 그럼 오케이 받고 와가지고 해야 될 거야. 그게 관례라는 거예요. 대고 서면 대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율을 통해서 대통령 임명권자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제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띵 들이밀고 알아서 하세요. 네가 임명하냐? 네가 임명하냐고. 인가이야 네가. 인가이야. 이거 못하겠다. 아니 네가 임명하냐고. 저런 게 다 있냐.
그래서 결국 모든 책임을 그 대통령한테 떠넘기려는. 아니 근데 이런 지형은 또 이거를 뭐 내일이나 모레 한번 보십시오. 또 사법부 어쩌고 독립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간단 말이야. 또 한동훈 벌써 설치돼 이거 한동훈 아예 안 설치나 좀 이따 설치겠지. 국민에 설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나쁜 거 아닙니까? 쥐가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싸움으로 이게. 아니 도대체 그 때리면 좋겠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그렇다면 사법부는 어디에 견제? 독립이 아니고 윤석열이 찍어주니까 그 꼬봉지 사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사법부를 국회가 견제하고 국회가 그래서 탄핵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이나 판사가 잘못하면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의 권한이에요. 국회가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이나 여론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게다가 이제 그러면 조의대 탄핵시키면 업무가 또 정치제잖아. 그래. 그런 것 안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났는데. 그걸 알고 저러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뭐 탄핵한다는 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헌법에 예정하는 절차거나 그건 권한 같은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정상적이라면 비록 윤석열이가 지를 뽑아줬다 하더라도 내란 이렇게 감옥 들어가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리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탄핵한다고 그래. 액션을 해야지. 해놓고 이제 분위기 봐서 다시 밑에서 조율을 다시 하든가. 저 국회만 많이 부르면 돼요. 청문회 불러 서영교한테 혼 좀 나고. 조희대 씨! 하면 서영교가 또 욕하고. 근데 부른다고 했는데 나오긴 할까요? 안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하죠. 안 나오면 법원 행정처장이 혼나는 거죠 계속. 옛날에 천엽, 간천엽 이름 뭐였지? 천대엽처럼. 지금 누구야? 이름 바뀌었구만. 그 양반 땀 빨빨 흘리면서 거짓말 또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고 고생하던데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뭐 답변하든지. 옛날에도 나와가 인사하고 가버렸어 대법원장은. 그래서 뭐 계속 해야지. 저게 뭐 정치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이 사법부는 자기들의 뭐 견제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입법부의 견제 권한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르면 와야죠. 국민이 부르는 거잖아. 국회라고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거기서 사법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또는 조희대가 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서 정정당당히 국민 앞에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회피하는 게 맞아요? 무슨 견제야 이게? 사법부가 무슨 성역이야? 무슨 성역이냐고. 어디서 많이 듣던 성역.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조의대는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전당대회 다 끝난 날 딱 얘가 서면으로 딱 하는 거 얼마나 얘가 빠졌습니까? 지금 이빨 입이 딱 생겨가지고 고집불통까지 생겼잖아. 어디가 싸우면 한 방에 끝날 사람인데 딱 지가 뭐가 있다고. 이게 을인지 꼴통인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이가 지를 찍어주니까 그 고마운 그런 마음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두 명을 국회로 보내가지고 민주당에서 한 명만 올리고 손봉이 탈락시키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래 하면 또 저기 지금 재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그걸 이용한 거잖아 조희대가. 부담이 되는데 아유 그렇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탄핵한다고 액션 취하고 그래야 되지. 지금은 그런 거예요. 다시 추천해라. 안 그러면 너 탄핵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이게 정치인 거거든. 어차피 조희대가 정치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조희대를 탄핵할 것처럼 하고 탄핵 안 한다 조희대. 걱정하지 마라. 또 언론 지랄 발광할 거니까 탄핵 안 하면서 국회가 임명 동의권이 있으니까. 그 국회에서 안 해보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손봉기는 좋다 많은 거예요. 그럼 또 딴 명이 한 명은 올라가겠지. 이은구 그 올리는 사람은 뭐 동의가 됐다고 하니까 되면 손봉기는 이제 날아가는 거고 뭐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날아가는 거고 그런 절차를 거칠 거고 막 그 사이에 이제 김건희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혹시 풀려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모든 재판관이 다 있어야 전원 합의차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것까지 수작 부리기는 어렵지 않나. 유죄 난 거를 갖고 일부러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면 조희대가 생긴 거 봐서 좀 약간 겁만게 안 생겼어요? 보양을 모르시구나. 네. 쪼매네요. 한 방 때리면 끝나는 그런 쪼매나단 말이야. 겁이 많기 때문에 지가 법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건 해도 최후 그런 건 못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던
대법원장이 있었나 싶어요. 거의 처음 같은데.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 믿고 이런. 뭐 옛날처럼 그 뭐 혼외자 조사하고 그러면 안 되나? 검찰총장? 옛날에는 뭐 박정희 같은데 이러면 했으면 수염 뽑히고 이래요. 누구였지?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되게 높은 사람. 김성곤 씨는 김성곤. 말 안 들으니까 수염 뽑아보세요. 왜 웃어? 왜? 문서 뽑아본 생각해봐요. 공화당. 네. 뽑아본네. 김성곤 원내 총무인가 뭐 그랬을 거야. 뽑아보면 뭐. 쌍용그룹. 그래 얼마나 모욕감 애고. 와 하여튼 겁 엄청 먹었다 하더라고. 겁을 좀 뿌려야 돼요. 이걸 보니까 사법부 개혁도 정말 필요하다. 사법 개혁도. 그걸 더 앞당기게 만드는 단초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조의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아까 대법관 구성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편향돼 있다. 보니까 뭐 서울대는 95%.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고등판사, 고법판사는 100% 이런 식으로 영남 그리고 서울이 거의 85%? 뭐 요 정도. 조의대 진짜 여기 댓글에 있네. 대선 나오려고 저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 옛날에 윤석열 핍박받은 거 하면서 이미 쌓아가지고. 예선 아니고 국회의원 정도 국회의원 좀 이상하나? 대법원장이 국회의원 정도 하면 이상하나? 딱 까면 딱 경주에 국회의원 할 사람 정도 봐요. 경주 사람이거든. 경주 사람이거든. 경주의 국회의원 이만희가 국회의원. 이만희 맞지 거기 아닌가? 뭐 누구든 상관없는데 딱 경주 국회의원 할 깜냥인데 거의. 진짜 정치하려고 이렇게 정치질을 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정치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대법원장이면 이런 행동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차피 국민의힘은 선수 없어서 또 데리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없잖아요. 저기는 맨날 용병이야. 용병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그 내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네. 있는 거지 뭐. 자, 뭐 어차피 그 국회로 공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뭔가. 네.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뭐 지금 우리 이 작가께 말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안내하는 것처럼 하고. 정무수석이 이제 당 대표 쓱 찾아가서 또 이제 싸고 하고. 정무수석 누군데? 몰라. 할때 뭐 쓱. 몰라. 몰라. 근데 쓱 해. 쓱. 뭐라도 이제 뭐.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 청와대에는 A의 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당에서 B 플레이로 가면 안 되잖아. 안 되지. 안 되죠. 왜 쓱 이렇게. 뭐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옛날에 누구? 정청래 전 대표님. 용기가 많이 늘었네. 뭔 용기야? 매불쇼 안 나가니까. 죽은 권력은 가감 없이 잘라. 죽은 권력은 막 휘두르겠다. 야.